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전조방송 사장 한명규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이 커다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모으고 돕는다면 어느 식구절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합니다. JTB 전주방송은 전북을 대표하는 방송이라는 믿음으로 한결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착실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기대에 맞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역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행정이 올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늘 우리 지역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민들에게 알리고 잘못된 일은 도민을 대신해서 비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 책임자들이 도민을 위해 최선의 정책을 펴나가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전라북도 지사와 14분의 시장 군수님들에게 올 한 해 우리 고장을 어떤 모습으로 바꿔나갈 것인지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고장이 나날이 발전하고 따뜻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지금부터 전북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전북 도정의 최우선 목표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 확산 차단에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도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돌보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정성껏 지원하겠습니다. 농생명, 재생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등 전북형 뉴딜로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새만금은 전북형 뉴딜이 성장하는 꿈의 공간으로 키우겠습니다.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문명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올해 전북의 국가예산은 사상 최대인 8조 2,675억 원입니다. 여기에다 도예산도 8조 7,654억 원으로 국가예산과 도예산이 동시에 8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예산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위기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쏟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전북형 뉴딜과 새만금 사업으로 도약의 기회를 찾겠습니다. 탄소 융복합 산업의 상용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시아 농생명밀리 조성을 본격화하고 도농 융합 상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비대면 여행 콘텐츠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세계 잼버리와 아테마스터스 개최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정 전 분야에서 다양하고 질 좋은 일자리도 만들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북의 탄소 산업은 이미 대한민국 1위입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을 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대한민국의 탄소산업을 이끄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전북에 최대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착을 돕는 제도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탄소 응용 제품의 생산과 시장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규제자의 특구를 중심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작지만은 알찬 기술을 갖춘 탄소 강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탄소 특화 국가 산단을 착공을 해서 기업 유치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D 프린팅, 나노, 방사선, 바이오 산업 등 탄소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도 적극 육성을 하겠습니다. 생태 전환적 사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도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 공익수당을 전국 광역단체에서 최초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한 가구당 6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광역 최초로 도입한 최저가격 보장제도 품목을 확대해서 시행해서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최근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됐고 남북도로가 한창 조성 중입니다. 공항과 항만, 인입철도 등 교통 트라이포트도 조성 중입니다. SK하고 GS 등 대기업이 새만금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SK 컨소시엄은 2조 원을 투자해서 세계 수준의 데이터 센터와 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갑니다. GS글로벌은 전기차 배터리 패키징 사업하고 특장센터에 565억 원을 투자합니다. 재생에너지, 데이터 산업, 친환경 자동차 등 신산업이 발전하고 협력업체들의 투자 유치도 늘어날 것입니다. 2만 5천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도 시작이 됐습니다. 더욱 많은 변화와 발전을 도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사력을 다해 코로나로부터 시민들의 일상을 지켜내겠습니다. 신속한 방역, 무너진 경제 회복, 코로나 우울을 걷어내는 마음 치유 등이 최우선 시대입니다. 아울러서 금융과 관광, 탄소와 수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담대한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사회적 연대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시 뛰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로나 대응 초기에 직원 한 분이 과로로 순직하는 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직사회가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과 청와대, 국회와 우리 정부, 타 지자체에서 전주시의 코로나 대응 모델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착한 임대인 운동, 재난소득,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 수준 높은 방역 체계는 전국적인 모델이 됐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전주로부터 시작이 돼서 전국적으로 4만 개가 넘는 점포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주가 결단한 재난소득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전주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 지금 힘들지만 함께 해온 직원들과 함께 이 위기를 돌파해보자. 그 마음을 담은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은 처음에 10여 개 기업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1,3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700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상시 방역 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전주 시민들과 함께 상상력과 용기, 사회적 연대로 최고의 방역도시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작년 전주시는 관광 분야 역대 최대 국책사업인 국가관광 거점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주가 관광 분야에서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된 겁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관광 경제를 살려내고 국가를 대표할 만한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앞으로 한옥마을 약 7만 평을 포함한 구도심 100만 평이 문화재생됩니다. 치명자산에 세계 평화의 전당을 비롯한 종교관광시설, 그리고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 서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그리고 완산동의 충무시설인 벙커 재생, 그리고 완산 꽃동산에 들어설 힐링 테마파크 조성, 영화의 거리에 들어설 영화의 전당, 그러니까 대한민국 독립영화의 집 조성, 그리고 작년에 준공된 전라가명의 확장, 그리고 충경로를 제2
천마중길로 만드는 사업 등을 포함해서 이 구도심 100만 평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문화의 심장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되고 있는 전주역과 천마중권역, 올해 예산에 포함된 구법원, 검찰청사 재생, 그리고 덕진공원, 팔복예술공장 등을 포함해서 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점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코로나19 위기 경제대책인 익산 타이름을 확대 추진해 어려운 서민경제 극복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환경과 사람이 공존하는 명품 주거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도심권 친환경 공원 조성과 숲세권 명품 아파트 부장을 본격 추진하고 금강변에 위치한 용안 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추진 등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쉼이 있는 도시의 기틀을 만들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현재 마동, 모인, 소라, 수도산, 팔분공원 등 여의도 절반 크기의 도심 속 공원 용지 5곳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브랜드 아파트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어서 조만간 숲세권을 품은 명품 주거단지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동 수도산공원은 내년 상반기에, 모인 소라공원은 내년 하반기에 분양 예정이며 팔복 1지구는 보상 진행 상황에 따라 분양 시기를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만들어낸 어르신 생활공동체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19가 생활공동체를 무너뜨렸는데 익산형 마을자치연금은 이런 생활공동체 회복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익산시의 지원을 받은 시골 마을 주민들은 공동체 생활과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받는 그런 정책입니다. 익산에서 제1호 마을연금 사업이 시작되면 어르신들이 익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군산시는 정부의 그린 뉴딜 및 탄소 중립 정책과 함께 군산의 미래를 책임질 재생에너지 사업과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신산업 육성에 더욱 집중할 생각입니다.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그 혜택이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 우리 군산이 명실상부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유상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 알리백 집처가 단지 조성을 통해 SK 컨소시엄 2조 원 규모의 창업 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 구축, GS글로벌 새만금 특장센터 조성 등과 연계한 신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행히도 2021년까지 1년간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기업에게는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과 실직자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맞춤형 취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5개 기업에서 500여 명의 신규 채용이 예상되며 새만금 산업단지에 현재 건설 중인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올 한 해에만 13개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1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여 군산 고용시장에 오랜만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전폭적으로 투자해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고용 안정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은
지난 3년 동안 9,91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해 전액 판매 완료라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올해에는 국회에서 개최된 지역사랑 상품권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국 대표로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왔습니다. 배달의 명수는 지난 3월 출시 이후 12월 16일까지 28만 1,053건 67억 5천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부터는 음식점 외에 배달이 가능한 꽃집, 떡집, 정육점, 방앗간, 건강원 등 다양한 품목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군산사랑 상품권은 배달의 명수뿐 아니라 종합 쇼핑몰 플랫폼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7기 핵심 사업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100년 동안 지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향기 경제를 선정했습니다. 정읍이 갖고 있는 사람과 소리, 그리고 풍류, 맛과 꽃의 향기 등 다양한 향토 자원의 잠재력과 가치를 활용한 휴식과 치유를 산업화하겠습니다. 또 이를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대표 향기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세계적 공감을 이끌어내며 미래의 가치로 승화시키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세계 학술대회인 세계 동학민주포럼과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사발통문 권역 정비와 황태현 전적지의 친일작가 작품인 전봉준 장군 동상을 철거하고 재건립하겠습니다. 정읍 자체적으로는 동학농민혁명 탐방길과 국내 최대 규모의 깃발공원, 그리고 정읍을 빛낸 인물조각공원도 조성하겠습니다. 국비 370여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인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에 헌법 전문 포함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숲길 등 용산호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고 내장산 리조트 인접 수변 공간에 낭만 모래사장과 전망대, 갈대숲 등 친환경 생태 웰빙 공원을 조성하고 민자사업으로 짚라인과 케이블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정읍만에 색을 입힌 용산호 분수시설 설치 사업과 이랩터 코스터와 에코라이딩 등 각종 체험시설을 갖춘 200억 규모의 내장산 휴양림 조성사업, JB통합연수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연수원, 국민연금공단 연수원을 비롯한 숙박시설 사업도 착착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올해 최대 중점 사업으로 저탄소 그린 뉴딜 시대에 적당한 아이템인 국토부의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 노선 공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대한민국의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의 생태계 회복과 동절기에 산악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 제공을 위해서 지난 18년 동안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한 바 있는 경제성 효과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친환경 전기열차가 도입될 때에는
약 2,100여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있고 직접 고용만도 1,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이 추진되면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지리산의 사계절 관광이 가능해지는 만큼 이 사업을 우리 관광 남원의 신성장 동력 기반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를 이끌 산업 육성으로 지난 2017년부터 착공한 남원의 일반 산업단지가 최근에 109가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남원 일반 산업단지는 남북으로는 국도 17호선 그리고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 KTX 전라선이 이어져 있고 인근에 광주공항이나 광양항 등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어서 기업 활동에 매우 유리한 입지의 조건입니다. 분양할 용지는 전체 44블럭에 55만 6천 제곱미터인데 분양가도 3.3제곱미터당 32만 5천 원 선이어서 저렴합니다. 기업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가 준공된 만큼 이제 앞으로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인원을 많이 늘리고 또 인구 유입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겠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을 활발하게 유치해서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남원 관광지의 민간 투자 개발 사업과 한파우 유원지의 민간 투자 사업이 그것인데요. 이번에 민간 투자 개발 사업 유치로 인해서 곧 우리 남원 관광지 내에는 모노레일이나 짚라인 또 어드벤처 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또한 한파우 유원지에는 다양한 어린이들의 체험 공간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어린이 체험 공간이 만들어지면 30대, 40대 육아맘 또 육아 세대를 위한 가족 친화형 힐링 공간 등이 확충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민간 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은 남원 관광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광안루원과 남원 관광지 사이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어서 침체된 남원 관광지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기업 유치가 바로 김제 경제 도약의 지름길입니다. 예를 들어 관내 중견기업인 호령에서 국내 최초 개발에 성공한 전기 굴착기 예산이 지난해 3차 그린 뉴딜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 이원택 국회의원님의 지원을 받아서 100대분 10억 원을 반영했고 올해에도 400대분 4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굴착기의 소재 부품 장비의 95% 정도를 일본 제품에 의지했지만 이제는 호령과 70여 개의 1, 2차 벤더 기업에서 생산해서 수출까지 하게 되어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에서 해고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 등 김제형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김제시가 전기 특장차 산업의 메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먼저 공무원 시험 준비반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공무원이 되어서 30년 이상 근무하면 중류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주변의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설득해서 시행한 결과 지난 2년 동안 34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청년들이 김제 기업에 취업해도 2년 내에 떠나는 비율이 높아 매달 3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인턴 사제를 실시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2년간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 안정을 위해서 청년 주택수당을 매달 10만 원씩 10년간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임대료도 7년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정착 연금제도와 청년 도전 기금 등을 통해서 김제에서 안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처음엔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1년여간 지체가 되었지만 현재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청년 농업인에게 새만금 농생명용지 409 원예단지 중 30헥타를 임대단지로 분양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으로 청년 농촌 인력을 육성하고 혁신 시스템을 구현해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 성장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완주군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역 방역망 강화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서 고용 안전 및 일자리 창출, 또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완주의 미래의 먹거리로서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수소도시 완주로 도약하기 위해서 수소 시범도시 사업의 완성, 또 수소 상용차 산업 육성, 수소 저장 용기를 포함한 부품 산업 육성 등 3대 비전을 적극 실현해 나가고, 아울러서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유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테크노 2단계 산업단지 약 64만 평을 4천억 원을 들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75%가 선분양되었고 금년 4월 준공시까지는 100% 분양이 기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농공단지 10만 평도 조성 중인데 금년 말 준공시까지는 이건 역시 100% 분양이 기대됩니다. 이들 사업들이 완료될 경우는 약 1조 원이 넘는 투자와 3천여 명이 넘는 고용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서 금년과 내년을 완주 방문해로 정하고 또 문화관광부의 법정 문화도시 유치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민들의 삶을 담아내기 위해서 현재 12,000여 세대의 명품 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6천여 세대 규모의 삼봉 웰링시티의 경우는 LH 신혼주택, 또 푸르지오 등 민간 아파트 3개 단지가 모두 분양 완료되었고, 2천여 세대의 행정타운은 군청, 교육청 등 행정 및 체육, 문화시설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현재 단독 주택 용지 및 민간 아파트 용지가 이미 다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밖에 3,300여 세대의 미니 복합타운, 또 3례 행복주택 등 500여 세대의 소규모 지역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이 완공될 경우는 약 3만여 명이 넘는 새로운 인구 증가가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창군의 금년도 중점적인 사업은 농생명식품산업과 역사문화관광, 생태문화관광의 확실한 기틀을 다지는 것입니다. 노플고창 브랜드를 고급화 또 보편화하기 위해서 이제 금년에는 새롭게 딸기, 고구마, 고추, 지주식김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특히 수산물에 있어서도 지주식김과 천일염, 바지락 이렇게 확장해서 피땀 흘려서 농사지은 농산물이 비싸고 제값 갖고 팔 수 있도록 노플고창 브랜드의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 바닷가 천일염을 살려서 소금의 6차 산업화,
또 갯벌 세계유산을 활용한 생태 관광지를 조성하는 기본적인 사업들을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고창 농산물은 건강에 좋고 면역에 좋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농산물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효식품의 왕인 식초를 고창의 전략산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식초 문화의 한반도 수도 고창 만들기를 위해서 식초에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강법, 또 식초를 만들고 즐기고 산업화하는 노력들을 전반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또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의 국비를 확보해서 식초 문화의 거점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식초의 산업화 기반을 보다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면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발효식품 중에서도 가장 면역에 좋은 우리 식초가 국민들 건강에도 좋고 또 장기적으로 이 발사믹 식초를 비롯해서 가장 시장이 큰 식초 산업, 발효식품 시장, 소스 산업까지 공략할 수 있도록 기반을 튼실히 다지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숙제입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위해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자식 농사를 잘 지키기 위한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에서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도시, 여성 친화 도시, 인문학 도시를 중심으로 자식을 잘 키우고 교육 여건을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를 통한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서울, 광주, 전주에 나가 있는 우리 고창 사람들이 고향에 와서 부모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좋은 일자리에서 일함으로써 우리 출산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구 증가와 기업 활력 그리고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로 미래 신성장 동력인 수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둘째,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최를 계기로 전 세계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형 푸드 플랜을 완성하여 부안의 미래 먹거리 체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부안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96억 원이 투자되는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가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이며 내년 10월에는 연료전지 드론 상용화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R&D 기반 인력과 연료전지 전문 인력들의 연속된 벤처 창업은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 했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산업 인프라 구축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해상 풍력에 이어 부안 수수산업은 한국판 그린 뉴딜을 선도하며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먼저 격포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됩니다. 부안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대규모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휴양시설과 관광시설이 들어설 것입니다. 또한 인근 궁항에는 민자를 통한 마리나 항만 개발이 본격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양관광자원의 원형 가치를 보존하면서 친환경 스마트 기술로 부장한 마리나 기반 시설과 각종 편의시설로 해양 레저 거점 도시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안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황해권 크루즈 거점 기항지까지 더해지면 격포 번역의 해양 레저 관광 클러스터를 통해 앞으로 부안은 세계 속의 휴양 관광 도시로 우뚝 설 것입니다. 푸드 플랜은 말 그대로 먹거리 종합 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통해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방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학교, 어린이집 같은 공공급식을 비롯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가공업체 등 다양한 수요처에 부안해서 생산된 먹거리를 우선 공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산 단계부터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여 판매자는 판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안 먹거리의 안정적 유통 환경을 위해 국비 46억 원을 확보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안형 푸드플랜을 통해 견고한 먹거리 생태계를 구축하여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붕어섬 2만 평 부지에 방문자 센터를 건립했으며 소나무와 구절초, 송역국, 철쭉, 수국 등 사계절 수목을 식재하여 올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옥종호 붕어섬을 잇는 긴 출렁다리와 4명이 동시에 탈 수 있는 짚라인과 스카이워크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옥종호의 구름처럼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장 부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2기 삼진강 에크무지엄 사업도 확정되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50억 원을 투입해 산악 레포츠 체험시설과 수변 관광기반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된 임실읍과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임실군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 150억 원을 들여 체육관을 건립하여 수준 높은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임실 성가지구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오수면 소재지의 도시재생 인증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지역은 해마다 어르신들이 여름철에 논에 농약을 하기 위해 아침 새벽부터 온 가족이 동원되어 하루 종일 땀 흘려가며 농약을 하였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년에 2번씩 무인 헬기와 드론을 통해 농약 살포를 대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군에서 40%, 농협에서 20%, 농가가 40%를 부담하여 농촌 어르신들의 농사 부담을 크게 덜어드렸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논 면적 중 75% 정도 방제를 실시했는데 올해에는 농가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서 90% 정도로 목표 면적을 상향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016년부터 1,505억 원을 들여 발효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투자 선도지구 사업입니다. 선도지구 안에는 뉴욕 미생물은행, 발효 미생물 산업화 센터 등 순창 미래 먹거리 미생물과 소스 산업, 미생물 뮤지엄, 푸드 사이언스관, 어린이 실내 놀이터, 과학관 등 문화관광 기반 시설 등 총 14개 시설이 들어섭니다. 2021년 푸드 사이언스관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모든 시설이 완공되어 운영되면
127명의 직접 고용, 895명의 고용 유발 효과로 순창의 미래 100년을 위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순창에 4일 동안 평균 542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벨 19가구가 침수되고 민간시설, 공공시설 복구액이 12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는 기록적인 폭우보다는 섬진강댐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 수변 7개 지역 시장 군수가 힘을 모아 환경부, 청와대, 국회, 감사원, 국토교통부 등을 수차례 오가며 피해 보상을 요청한 끝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받아냈습니다. 또 특별교부세 29억 원도 확보해 피해 복구 작업을 했지만 전체 피해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섬진강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와 재발 방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대답을 꼭 받아내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4억 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순창읍 수나리 일원의 종합문화예술회관 1동, 생활 SOC 복합시설 1동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24년에 완공하게 됩니다. 그동안 순창군에는 변변한 공연장이 없어 대규모 오케스트라나 뮤지컬 공연 등을 관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정하고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를 거쳐 재해 영향성 용역을 마쳤습니다. 올해는 기본 및 설치 설계 용역과 잔여 토지 매입을 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무주군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온 오프라인상에서 100만인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으로 올해부터는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국내외 태권도계를 비롯한 정부, 정치권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등의 구체적인 행보로 실현 의지를 높일 것입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태권시티 완성을 위한 초석이자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졸업생들에게 사범 자격을 부여해서 태권도 보급을 확대하고 수련생들의 종주국 방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태권도원과 더불어 국익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태권도 종주국이자 성지로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동력이라는 점에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생산, 유통 방식을 고도화시켜서 농업 경쟁력을 키우고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 등 고령 친화 교육 인프라 구축과 기농기촌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공공 서비스를 지역과 마을 거점으로 집약시켜 연결하는 행정 서비스를 지향할 계획이고요. 이외에도 여성과 청년, 고령자 맞춤 취창업을 생활을
지원하는 등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를 하고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통합서비스를 구축해서 노동 생산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여행 패턴은 변했고 관광객 요구는 다양해졌습니다.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무주관광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무주만의 자연과 역사, 문화, 전통 먹거리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어떤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목표와 적산산성 복원과 무주만의 먹거리 발굴로 관광 활성화를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적산산성이 조선왕조 실록을 지켜낸 위용을 드러내고 순수 무주군 식재료를 활용한 먹거리가 자원이 된다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청정 환경에 기반한 미래지난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한편 사람 중심의 지역 소멸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등 3대 핵심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20년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면 2021년은 풍요로운 지난, 행복한 지난, 모두가 잘 사는 지난이라는 가치를 군정에 반드시 녹여내겠습니다. 지난해 진안군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전북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도 국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감 소통 채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약이행평가 국민표심원단, 여성토론회, 교육포럼, 꿈드림 도서관 건립위원회, 읍면으로 찾아가는 열린 군수실 운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더 폭넓은 분야, 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군정에 반영해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펼쳐나간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철저한 차단 방역과 함께 2차례에 걸쳐 재난기본소득지원금 3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힘썼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하여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운영규모 확대, 진안고원 헬스푸드 산업 플랫폼 구축, 진안군 농축 임산물 유통판매 혁신체계 마련, 농특산물 비대면 유통판로 개척 등의 사업을 추진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장수군은 동북권 농축산물 유통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장수군의 농축산물 스마트 종합 가공센터 건립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서 총사업비 243억 원을 투입해 장수군 농축산물 스마트 종합 가공센터를 건립합니다. 센터는 농산물 신선 편의식품 가공, 장수 명품 한우를 활용한 축산물 가공시설을 갖추고 비대면 시대에 혼밥, 가정 간편식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해 뉴 노멀에 대비한 경쟁력을 키웁니다. 민선 7기 후반기 혁신적인 장수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비전이 장수 548 정책입니다. 오고 싶고 살고 싶은 장수,
사고 싶은 장수 농특산물, 팔기 좋은 유통 환경이라는 목표를 담은 장수 548 정책은 농업과 관광, 체험, 교육 등을 접목한 6차 산업을 통한 오고 싶은 장수, 정주 여건 개선, 귀농 귀촌 지원 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장수를 만듭니다. 고품질 생산 체계와 스마트 재배 시스템을 통한 안심하고 사고 싶은 장수 농특산물을 생산하며 유통구조 개선과 안정적 농산물 판로를 확대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농특산물을 팔기 좋은 장수로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장수군은 한국 고대사 재정립을 위해 장수가야의 옛 이름인 반파국을 선언하고 2018년부터 200억 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학술 연구와 장수가야 유적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그 결과 장수군 동천리 고분군이 사적 제552호로 지정됐으며 2021년부터 총 150억 원을 투자해 유물 중심의 유적 정비, 학술 연구 등을 통한 전북 동부지역 고대 역사 문화 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수군은 2022년 개관을 목표로 호남 첫 장수가야 역사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며 침령산성 국가사적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 건설에 최선을 다하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의 새해 설계를 통해 올 한 해 전북의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주방송은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